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 시작하겠습니다. 감염이란 요양보호사의 손이나 실내 공기, 물건이나 가구 등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감염되어 대상자에 옮기지 않도록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감염의 증상으로 감염이 발생한 부위, 거기서 일어나는 증상을 살펴보면 후끈후끈한 열감, 발적, 통증, 부종, 삼출액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호흡기계 감염은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이 있고요. 요로 감염으로는 하복부 통증, 배뇨통,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소변색의 변화, 악취가 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의 소양감, 가려움증이죠. 발열, 오한,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전신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는 걸 말하지요. 발열, 발질, 피곤, 의욕상실, 두통, 근유통, 빈맥, 식욕조화, 탈수입니다. 빈맥은 1분에 100회 이상 맥이 뛰는 것을 이야기하죠. 감염 예방 방법에서 손 씻기, 일단 손 씻기를 해보겠습니다. 손 씻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손 씻기가 정답입니다.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 배액 등 상처의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에 장갑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합니다. 고체 비누는 세균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손 씻기의 6단계,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가장 경제적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 손 씻기 6단계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요. 3단계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댑니다. 4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르고요.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6단계는 손바닥 반대편의 손바닥을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이 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흐르는 물로 비누를 닦아대고 깨끗한 물수건 또는 핸드드라이로 손을 건조하는 게 손 씻기의 방법입니다. 자, 308페이지에 살펴보면 비누와 손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데, 꼭 알아두기에 손을 왜 도대체 씻어야 되느냐. 음식 만지기 전후라든지 가공이 안 된 우유나 유제품 만들 때, 씻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만질 때, 행주를 사용한 후 주방이나 화장실 청소할 때, 배변 후 화장실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를 만졌을 때, 오래된 책과 돈을 만졌을 때,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만졌을 때,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기 및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만졌을 때, 애완동물 만졌을 때, 흙, 정수하지 않은 물, 먼지, 곤충이를 만졌을 때는 손을 꼭 씻으셔야 됩니다. 자, 308페이지의 분비물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비물 처리 또한 자주 출제되는 곳인데, 먼저 살펴보면 분비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고, 대상자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에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고 필요할 때 소독하는 거, 이 내용 아주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꼭 알아두시고요. 또 장갑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손을 씻는 내용 또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장갑을 뺏고 벗고 손을 씻고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대상자의 위생 관리입니다. 대상자는
피부나 옷 침구에 땀이나 분비물이 많아지면 미생물이 번식해 감염이 요인이 되므로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또 대상자가 입었던 옷도 깨끗이 세탁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상자에게 감염 전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청결을 위해서는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자주 칫솔질을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로션을 발라주고 보습을 하고요. 손톱은 짧게 자르고 가운이나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대상자 접촉을 할 때는 분비물이 묻지 않게 주의하며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리고 필요할 경우에 보호장구, 마스크나 가운이나 장갑을 착용하고 일회용 보호장구는 사용 후 버리셔야 됩니다. 자, 310페이지 보시면은 흡입 물품 관리가 나오는데 이 흡입 물품 관리는 또 아주 자주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흡인이라 함은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음압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래가 담긴 흡인병의 분비물은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고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서 씻습니다. 소독할 컵은 미리 깨끗하게 씻었는데 물에 담가 놓고 흐르는 물에 카테터 비벼 씻는다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최근에도 가래를 흡입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라고 시험에 또 나왔었어요. 자, 다음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놓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를 시키게 되겠고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이것도 그늘에 말린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 쟁반에 널어서 햇빛에 말린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소독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